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이 영상은 원래 모아요의 타임머신 영상으로 기획했었는데 갑자기 채널의 재생 목록이 남잡하다는 생각을 했고 채널의 썸네일을 전부 바꾸는 똥꼬쇼를 했습니다. 원래 썸네일의 테두리가 빨간색이면 게임 영상이었는데 이젠 기승전무 전체로 바뀌었죠. 별로 관심 없다고요? Sorry.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아요 채널이 잼민이 채널이라는 인식을 깨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기승전무 주제는 전 국민이 마음에 상처가 많았던 시절 그 감성의 중심에 있던 SNS 투데이와 토탈의 수가 인기의 증표였던 때문에 아싸들은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SNS 그리고 현재 산소호흡기가 꺼져가는 비운의 그 SNS 싸이월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 커피가 아닌 커피가 판매되던 세기말 한글과 컴퓨터에서 개발한 국내 검색엔진 10만이가 야후에게 점유율 1위에 자리를 내주고 검색엔진 경쟁시대가 찾아왔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인터넷 포털 3대장은 야후, 다음, 라이코스 순으로 군림했었죠. 네이버는 어디에 있나요? 쿠쿠. 2000년대 초반에 네이버는 그저 이미지를 검색하는 사이트일 뿐 3대장은 무슨 중장 라인인 엠파스에게도 비비기 힘든 사이트였습니다. 물론 네이버는 지식인과 블로그가 생기고 떡상하긴 했지만요. 이렇듯 각 사이트는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야후가 메일, 다음이 메일과 카페, 엠파스는 검색 특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와중에 중장 라인 사이트 중 하나였던 프리체리 커뮤니티 즉 다음의 카페와 비슷한 기능으로 3대장 자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이용자 한정으로는 프리첼이 다음을 추월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급성장을 한 프리첼은 기뻐하며 주모를 불렀지만 불어난 가입자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최악의 수를 두게 되는데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월 3,000원의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최악의 수까진 아니지 않느냐 할 수도 있는데 당시 인터넷은 공짜라는 인식이 강했고 무료로 쓰던 것을 유료로 바꾼다니까 줬다 뺏는 느낌도 들었으며 결정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커뮤니티는 폐쇄하겠다 라는 식으로 통보를 했다는군요.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인 프리첼에 짜증을 느낀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40% 정도의 회원만 유료 참여를 했고 나머지의 일부는 다음 카페로 이사를 갔고 일부는 오늘의 주인공 싸이월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싸이월드는 다음 프리첼과 마찬가지로 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주력으로 하는 포털이었습니다. 1999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상위권의 사이트들이 경쟁을 할 동안 멀리서 부러워하며 서비스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듣보잡에 가까운 사이트였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처음엔 단순 커뮤니티의 프로필 용도로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미니홈피의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소소한 기능 덕분에 청소년과 여성들 사이에서 조금씩 인기를 얻게 됩니다. 싸이월드가 서서히 인기를 얻던 바로 그 시기에 프리첼의 뻘짓이 터지고 싸이월드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죠. 싸이월드의 인기가 서서히 오르던 2003년 SK 커뮤니케이션즈가 매의 눈으로 싸이월드를 노리고 있었고 2003년 8월 2일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합병으로 인해 당시 메신저계의 콩라인이었던 네이트온과 연동이 되었고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은 서로 윈윈하여 결국 네이트온은 메신저 점유율 1위에 등극하였고 메신저계의 콩라인은 버디버디가 차지하게 되죠. 싸이월드는 합병이 되기 전부터 수익 모델이 확실했습니다. 바로 싸이월드의 화폐인 도토리 덕분이었죠. 당시의 인터넷 수익 모델은 광고 중심이었지만 싸이월드는 디지털 아이템 판매 사업에 기반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뭐 그리 대단한 건가 싶지만 시기상 넥슨의 부분 유료화 수익 모델보다도 일찍 나온 당시로서는 괴상만측한 돈벌이 구조라고 다들 생각했다는군요. 하지만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미니홈피의 대문에 해당하는 미니룸, 아바타에 해당하는 미니미, 그리고 싸이월드의 활용 점정인, 배경음악 등 없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그렇게 뿌듯한 기분을 들게 해줬거든요. 싸이월드가 뭐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어린 시청자들을 위해 비유를 해드리자면 다이어리, 사진첩, 동영상, 방명록 등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세분화시켜 관리할 수 있는 SN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담으로 세계 최초의 SNS가 싸이월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시스템 등이 시대를 앞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으로 세계 최초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 와중에 2004년에 후발주자인 버디버디 미니홈피가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뒤를 바짝 쫓긴 했습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기능이 더욱 추가되었고 당시 싸이월드에 이용자가 과도하게 몰려 서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때문에 버디버디 쪽으로 넘어가는 이용자도 꽤 있었죠. 하지만 버디버디 홈피는 반짝이었을 뿐 2005년 이후로는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위협이 되지 못하고 흑백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2006년에 싸이월드의 가입자는 3,200만 명, 2008년엔 일평균 방문자 700만 명이라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수준의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싸이월드는 단순 SNS를 넘어 독특한 문화까지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싸이월드 감성에 이보다 좋은 부금은 없죠. 하지만 아쉽게도 저작권 때문에 그 부금으로 대체합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폰 카메라의 보급과 싸이월드의 전성기는 맞물렸다고 볼 수 있는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흑역사라 볼 수 있는 사진이 싸이월드엔 가득합니다.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채연씨의 눈물 셀카는 싸이월드 시대가 낳은 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았습니다. 아니 상처가 많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세상 풍파 다 겪은 듯한 사랑 글귀와 저질 필력의 개똥 철학글,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까지 해버렸죠. 더 이상은 네이버 짤 또한 싸이월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걸 뿌숑빠숑 시절에 드립이라고 쳤는데 오타라고 지적하는 모아이들이 많더군요. 이것이 세대 차이라는 걸까요? 사진을 찍는 법도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입을 손으로 가리고 찍어야 제맛이고 실수로 입을 가리지 못했다면 세상 힙해 보이는 낙서로 가리면 됩니다. 남성이라면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눈에 힘만 주면 되죠. 머리 스타일은 샤기컷 또는 일진 언니들의 사자갈기 헤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패션은 명치까지 내려온 브이넥 또는 깃을 올린 카라티에 부츠컷 또는 보노보노가 깍꿍하는 스키니진, 여기에 요정이 신을 것 같은 구두 정도 신어주면 이목을 끌 수 있죠. 2010년 당시 저의 패션을 보면 아무 옷이나 입고 겉에 자켓을 걸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게 관지 와방 패션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미니 홈피를 꾸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토리로 싹 다 도배해서 샤방샤방한 홈피를 꾸미거나 심플하게 아무것도 안 사는 것이 있죠. 하지만 두 방법의 공통점으로는 나만 알 것 같은 노래, 음자랄 같아 보이는 노래를 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의 2009년 싸이월드의 BGM은 김사랑의 하루살이입니다. 뭔가 사연 있어 보이죠? 그럼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싸이월드에서 가장 중요한 투데이와 토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싸이월드는 누군가가 자신의 홈피에 들어오는 횟수를 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싸인지 아싸인지 구분하는 지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토탈이 10,000 이상이면 어디가서 싸이월드 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50,000 이상이 넘어간다면 이 녀석 좀 잘나가는 놈인가? 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투데이와 토탈을 올리려고 별의별 똥꼬쇼를 많이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굳이 네이트온으로 말하면 될 것을 싸이월드의 방명록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와 나의 투데이가 하나씩 올라가죠. 그리고 나의 홈피로 돌아와서 로그아웃까지 하는 센스. 싸이월드에서 가장 큰 토탈을 가진 연예인은 려원씨라고 하고 가장 많이 팔린 음원은 모두들 프리스타일의 Y를 예상하겠지만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감성교수 모아요 총총. 2009년 엠파스와 완전히 병합한 포털사이트 네이트는 싸이월드를 열심히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에 이어 점유율 3위를 차지했고 싸이월드의 최고 전성기였던 2010년엔 도토리 매출만 1,090억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주모, 오늘 안주는 도토리 묵이다. 도토리 다 판다. 계속될 것만 같았던 싸이월드의 인기는 2011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했는데 싸이월드는 모바일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였죠. 실제로 제가 2011년에 첫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네이트온과 싸이월드 모두 스마트폰에서 쓰기에 최악이었습니다. 싸이월드 앱은 뒤늦게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부터가 틀려먹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죠. 게다가 당시 메신저계의 타노스, 카카오톡의 탄생으로 네이트온을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이라는 미니홈피의 완벽한 대체제까지 등장하게 되죠. 싸이월드는 도토리 마케팅에만 열을 올려 날이 갈수록 자나깨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돈을 쓸 필요가 없는 무료 SNS의 등장은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싸이월드의 감성을 중요시하여 절대로 페이스북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에 굴복하고 페이스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닌자우루츠 신기록을 세우고 자랑하곤 했죠. 제가 그 게임을 또 기가 막히게 했었는데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연계된 카카오 스토리 역시 빠르게 성장하여 2012년 카카오 스토리 가입자 수가 2,800만 명이 넘어가자 싸이월드의 입지는 더욱 줄게 됩니다. 물론 카카오 스토리의 근황은 부모님 세대의 페이스북이 돼버렸지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1년 7월에 사상 최악의 사건이 터지는데 바로 싸이월드와 네이트 회원 3,500만 명 전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였습니다. 이로써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인식은 나락으로 떨어졌죠. 2013년 기준 SNS의 시장 점유율은 카카오 스토리가 55.4%, 페이스북이 28%, 트위터 13%, 그리고 싸이월드가 5.5%라는 굴욕적인 수치를 보여줬고 13년도 3분기에는 93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SK 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에서 손을 떼었고
2014년에 싸이월드는 독립하게 됩니다. 다시 싸이월드로 분화된 회사에서는 싸이월드 시즌2 버전을 내놓았지만 예전에 비해 사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느낌을 주고 여러가지 버그가 존재하여 유저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여기에 개편 전 싸이월드의 비공개 글로 게재했던 것이 개편하면서 전부 공개 처리되는 사건까지 터졌죠. 이후 싸이월드는 2016년에 프리첼의 창업자가 소유한 법인에 인수합병됩니다. 어쩌면 싸이월드 때문에 망했다고 할 수 있는 프리첼의 창업자가 싸이월드를 샀다니 기묘하군요. 시간이 흘러 2017년 8월 싸이월드는 삼성 벤처 투자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싸이월드를 동영상 중심 SNS로 변모시키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네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한편 2018년 3월엔 싸이월드의 새로운 뉴스 서비스인 Q를 오픈하며 재도약을 준비하는 듯 했으나 콘텐츠 사용료를 내지 못하여 회사 내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고 뜬금없이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클링을 출시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결국 2019년 10월 1일부터 사이트 장애로 접속이 불가능해졌고 대표 및 관계자와 연락이 두절됩니다. 다행히도 도메인은 1년 연장 조치가 확정돼 2020년 11월 12일에 만료된다고 하네요. 그럼 접속은 아직 될 테니 저의 홈피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다시 한번. 비번이 틀렸나?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에 쳤던 게 맞다는 거잖아. 혹시 폰에서는 되려나? 뭐 어쩌라는 걸까요? 싸이월드 타임라인을 보면 분명 최근까지도 글을 쓴 사람이 있고 저의 방송에서도 접속이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지인들은 전부 접속이 안 된다고 하고 심지어는 비밀번호 찾는 과정에서 이런 에러가 뜬다고 하네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지금 당장 싸이월드에 접속하여 로그인이 되는지 확인하고 투표해주세요. 아쉽네요. 풋풋하던 저의 부츠컷 자켓 패션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죠. 싸이월드는 현 20, 30대의 추억이 잠들어 있는 공간입니다. 데이터 백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총총.